직곡의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향엄상수입니다. 향엄선사께서 그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만 가지를 물고 손으로는 가지를 붙잡지 않고 다리로도 가지를 밟고 있지 않다. 이때 나무 밑으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다. 이때 대답하지 않으면 묻는 이에게 무리를 범하는 것이 되며 만일 입을 열어 대답을 한다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만일 그대라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응대하겠는가? 라고 제자들을 다그치셨다. 형엄선사의 이 말에 깨어있으므로 응대하셨나요? 깨어나지 못하셨다면 잠시 부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선사들의 여러 법문에 바로 깨어나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 말에 말려드는지 아니면 말을 물리치고 깨어나는지 제자의 경지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자의 경지를 시험한다고 봐야겠죠. 안 말려들면 기특한 거고 말려들면 아직 미흡하니 더 불성 체험을 해보고 지혜를 얻어야겠죠. 우선 향엄선사의 수작에 말려들지 않고 오직 모를 뿐 하셔도 되고 침묵하고 깨어나셔도 되고 화두의 답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말, 어떤 퍼포먼스도 가능합니다만 깨어나서 해야지 화두의 목적에 부합하고 2차적으로 깨달은 불성의 지혜까지 동원해 슬기롭게 답한다면 올바른 해를 얻은 게 확인되겠지요. 깨어있지 못하면서 선사를 흉내만 내면 굳이 화상의 제자처럼 경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향엄선사의 화두로 돌아가 여기서는 괜히 제자를 현상계의 딜레마에 말려들게 만드는 거죠. 나와 나의 주관의 대상인 객관세계를 제시합니다. 이때 이미 의원성이 생깁니다. 달리 말하면 깨어나야 체험이 되는 불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성, 공간성 안에 나의 생각이 끌려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래도 현상계고 저래도 현상계라는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죠. 지식을 동원해 그럴싸한 답을 한들 깨어있는 안목으로 봤을 때는 불성의 지혜가 아닌 머리로 한 답이기에 어차피 피차일반인 그저 그런 답에 불과한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향엄선사의 저 말을 듣고 고민에 빠져드셔서 답을 내보려고 하면 딱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향엄선사는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네 현실 같은 한 발 잘못 디디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의 몇 마디 말로 빠뜨리고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을 묻는 겁니다. 달마는 본인이 깨달은 불법을 전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니 사람이건 나무건 이런 오온 저런 육군의 작용에 말려들지 마시고 조사가 오신 까닭을 떠올리며 오온은 본래 공이다라고 여기며 내려놓고 불성으로 빠져나오시면 살 길이 열리는 거고 그게 조사가 오신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엄선사의 까닭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며 공포심을 자아내는 겁박과 죽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맞춘다고 하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체면이나 예절 챙기는 그 모습들. 하지만 정작 일생일대의 중요한 불성을 아는 걸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매한 삶을 화두로 제시한 겁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깨어나라고. 이미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 불성에 머물렀다면 그런 딜레마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럼 다시 화두로 돌아가. 형엄선사께서 그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만 가지를 물고 손으로는 가지를 붙잡지 않고 다리로도 가지를 밟고 있지 않다. 이때 나무 밑으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다. 이때 대답하지 않으면 묻는 이에게 무리를 범하는 것이 되며 만일 입을 열어 대답을 한다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만일 그대라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응대하겠는가? 라고 제자들을 다그치셨다. 할